자, 거기 이제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과표는 이렇게 된다겠죠? 원칙은 신고한 금액으로 가는데 그 신고한 금액이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그렇죠.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렇죠? 자, 근데 뭐가 있다? 이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취득한 금액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뜻이죠. 이건 어떤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산 거야? 국유지를 샀어요. 국유지를. 그러니까 내가 국가 소유 땅을요 1억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1억에 취득했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죠. 왜?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국가랑 1억에 취득하고 나서 국가한테 가서 그래요? 야, 우리 1억 했는데 이거 1억 했다 하지 말고 다운서서 9천에 하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과 거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거래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다. 그런 경우는 뭘로 간다? 실제 취득한 금액, 즉 그 금액이 무엇보다 낮아도 시가표준액보다 1억에 샀는데 시가표준액 1억 2천이에요. 그래도 1억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시가표준액 1억인데 1억 2천에 샀다. 그래도 1억 2천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라는 겨? 시가표준액보다 높아도 원래 취득한 금액, 낮아도 원래 취득한 금액으로 그대로 가겠다. 그 첫 번째 입증되는 게 국가 등입니다. 두 번째는 수입에 의한 취득이에요. 수입. 외국으로부터 뭐라고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외국으로도 수입하게 되면 관세를 묻는 관세. 그죠? 관세가 되죠, 관세. 그러니까 국가 간에 거래할 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때 이 관세는 그 수입 면장에 따라 그 수입 면장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수입 면장에 뭐 언제 계약일 언제고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고 매매 금액은 얼마고 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 면장에 따라 관세 부과하기 때문에 그 수입 면장에 나타나는 공적 문서입니다. 국가 간에 관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장부죠. 거기에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거래 금액이. 그죠? 그럼 그 금액은 실제로 뭐예요? 그걸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 금액에 샀다는 거래했다는 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뭘로 간다? 실제 취득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를 취득. 공매나 경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낙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동산 낙찰을 받았는데 시가 표준에 1억짜리를 내가 8천에 낙찰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실제 취득한 금액이 얼마예요? 8천이고 1억 2천에 받을 수 있죠. 낙찰을. 그죠? 그럼 1억 2천인 거죠. 그럼 얘는 뭐다? 실제 취득 금액이 이렇게 되면 이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가겠다. 왜요? 법원에서 내가 경매받은 거니까 그럼 누가 봐도 그 금액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판결문. 그죠? 판결문에서 취득 가격이 입증돼요. 판결문. 자, 여러분이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어요.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언제까지 얼마를 1억 원을 지급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 1억 원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뭘 통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그 입증이 된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법인 장부. 법인 장부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거죠. 법인 장부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를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 그러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양 받으면 예를 들면 뭐 분양 받은 내가 5억에 분양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금액을 그 건설회사 다 주잖아요. 그럼 법인은 건설회사는 뭐를 해? 지네 법인 장부에다가 나랑 거래 내역을 다 기록합니다. 얘가 계약금 언제 줬고 중도금 언제 줬고 잔금 언제 줬고 토탈 금액 얼마고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얼마에 분양받았다는 건 뭘 통해 입증받을 수 있어? 그 거래 상대방인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법에 이제 법인 장부상에 기록된 걸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법인은 건설회사 같은 데는요 분양하고 나면 장부상에 그 내용을 기록하죠. 그럼 그 원장 장부를 가지고 나중에 회계 처리해요. 분기액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장부상의 기록이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가 잘 기록해라. 내가 알아서 인정해줄게. 대신 거기서 잘못된 건 네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신고서 제출해서 뭐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검증. 이 검증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시가 표준이 1억인데 내가 8천에 진짜 8천에 한 거죠. 8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신고 금액이 얘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는데도 그 신고한 금액이 해당 지자체 시군구에서 야, 네가 정말 조사해보니까 이 금액으로 거래한 게 맞다라고 뭐가 되면 검증, 즉 인정이 되면 그때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 해당 시군구에 있는 거죠. 그럼 걔들이 쉽게 인정을 안 해주겠죠. 왜? 만약에 시가표는 1억인데 8천에 매매했대요. 그 내가 와서 나 실제 이 금액 했으니까 네가 조사 인정해달라. 인정해줘버리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인정이 되면 세수가 줄잖아요. 그게 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있지만 거의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법 규정은 그래요. 내가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금액이 실제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는 게 해당 지자체에서 뭐하면 인정, 검증이 되면 그때는 뭐다? 그 금액 그대로 해주겠다 해서 6가지가 뭐에 들어가? 6개만 뭘로 가요? 실제 취득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이 6개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6개. 그럼 이 6개 아닌 거, 이 6개 아닌 건 다 뭐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건 누구랑 비교해라? 시가 표준에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6개 기억하고 아닌 거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무조건 뭐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하면 된다? 6개를 기억하면 돼. 6개를. 6개를. 자, 얘는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당연히 저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시험 엄청 잘 나오니까. 그쵸?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이제 살 때 뭐 저희 날 때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사니까 시골에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죠. 그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릴 때 제일 저기 했던 게 라면이 삼양라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삼양라면 하나. 처음에 나왔던 거죠. 그게 우리 제일 오래된 거죠. 이 삼양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라면은 이제 특별한 경우 먹고 대부분 국수를 많이 먹죠. 국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 국수를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국수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국수를 안 먹는데 저희 어머님이 국수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수를 먹고 싶은데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저만 안 먹어요. 다 뭐 식구들 다 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수를 안 먹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국수를 다 해요. 국수 한 다음에 다 식구들이 국수를 먹고 저만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상 이렇게 차렸는데 다 국수 드세요. 할머니, 아버지, 뭐 누나, 동생 다 국수를 먹어요. 근데 저만 이쪽에서 같은 상에서 라면을 끓여서 저만 라면을 먹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장남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지금도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장남이니까 막 아들이니까 옛날부터 그런 게 되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막 아들, 큰아들 이게 좀 강하세요. 그렇다고 남은 자식들 차별하는 건 아닌데 저한테 좀 잘해주시죠. 생각하는 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똑같아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막 형제들 이렇게 주거든요. 뭘 챙겨주면 만약에 숫자가 똑같으면요, 3개씩 똑같이 나눠주면 제 거를 크기가 커요. 크기가 똑같으면 제가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이 껌정무도 이렇게 놓고서나 저한테 꼭 얘기를 해요. 너는 저걸 가져가라 얘기를 해요. 저걸 가져가라. 그러니까 같은 봉투인데 저걸 꼭 가져가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뭐가 내용물이. 그리고 그거 싫기 전에 이미 저는 차에다가 뭘 실어놨어요. 어머니 막 불러요. 몰래 불러.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면 몰래 막 이렇게 빼놓은 걸 저한테 막 가져가라고 막 차에다 빨리 실으라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그런 게 있으세요. 지금도. 엊그제도 갔는데 똑같은 거 김장하러 갔더니 또 막 저만 막 미리 막 주신 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희 누나나 동생이나 애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희 몰래 더 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님이 그거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에 태클을 걸면 어머니가 또 상처받고 저기 하실까봐 모른 척 해주는 거야. 누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실는 거 보면서도 그걸 가지고 뭘 하진 않아요. 왜? 당연히 그런 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라면을 저 혼자 먹었는데 그게 가당키도 않은 얘기도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심부름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수를 어디 가서 사냐면 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슈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마을에 우리 옛날에 사투리 학고방이라 해가지고 그 구멍가게 조그마한 거 하네. 조그만 거 그죠. 근데 그거 있는 동네는 그래도 발전이 많이 된 동네예요.
그거 없는 동네가 더 많아요. 그런 동네는 어떻게 장날 되면 5일장 쓰거든요. 저희가 시골에 5일장 크게 썼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날 되면 다 나와요. 장보러. 가지고 물건을 막 이만큼 뛰어가요. 가지고 그 동네 가가지고 뭐요? 우리 이제 지금 구판장이라고 공판장이라고 그래요. 그 마을에 가서 조그만 데서 다 모아놓고 공동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판장 그러기도 하고 구판장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국수를 갖다가 어디 가서 걔네들은 국수 살려면 뭐 사야 돼? 그 공판장에 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해? 같이 사 먹고 그랬어요. 저도 신분을 많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슈퍼에 샀는데, 자 그러면 그 국수를 어디 가서 사요? 국수를 어디 가서 산다? 그렇죠. 여기 가서 샀다는 거죠. 여기 가서 다 어디? 국수를 공판장에 가서 샀다. 그죠? 그리고 검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외울 때 뭐라고 하면 돼? 국수 공판장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 취득금액 하는 거 뭐 있다고? 국수 공판장.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어요? 뭐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자, 이 국수 공판장을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취득 시기를 배웁니다. 그럼 그때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에서 국수 공판장 5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국수 공판장 요식 하나 더 검증이 이루어진 6개만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간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6개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이해하면 돼? 뭐하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는 그 증서상, 그죠? 공정 증서상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맞았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맞다, 틀리다. 이게 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국수 공판장 검증 있죠? 이 6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항상 뭐래라? 그 금액과 뭐하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이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정증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만 잘 보면 돼. 얘가 이 6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이때 공정증서는 여기에 6개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뭐라 하냐면, 여기 공 있네? 이 공 있네? 여기도 공이고, 여기도 공이네. 그럼 이 공이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국수 공판장이니까 얘는 뭐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맞았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공은 이 공이 아닙니다. 이 공이 그 공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이 공은 공매할 때 공이고 얘는 뭐야? 공정증서잖아. 뭐 받은 거야? 공증받은. 이건 공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공증은 인정이 안 돼요. 왜? 공증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거래했어요? 1억에 거래했는데 이걸 갖다가 뭐 8천에 거래한 걸로 둘이 짜고 쓸 수 있죠. 그리고 하다가 뭐라 그래? 그럼 우리 1억인데 그냥 8천에 합시다. 그냥 그 둘이 혹시 모르니까 공증을 받읍시다 해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라는 겨? 우리 이거 8천에 매매했는데 이거 공증해달라고. 그러면 그 법무사가 얘가 실제로 1억에 샀는지 8천에 샀는지 확인 안 합니다. 그냥 뭐만 해줘? 말 그대로 날인만 해주는 거죠. 얘네가 와서 이 금액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공증했다. 이거지. 얘가 법무사가 이걸 갖다 해서 자기들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요? 객관적 취득이 아닌 거죠. 여기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야? 요상의 금액하고 뭐랑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얘랑 비교하라는 얘기지.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요.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렇죠.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해야 정답이야? 시가 표준액을 과표라. 이래 맞는 거지.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요. 일단 나오는 게. 그럼 여러분이 일단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국수 공판장 검증 6개는 뭘로 간다? 실제 취득금액으로 간다. 얘네들은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다. 그러면 결론은 이 6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누구랑 비교를 해라? 그렇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6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국수 공판장 검증. 그죠?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 우리 프린트돼 있죠? 프린트 그 사실상 취득가액의 4번의 판결문 밑에 보면 화해, 인락, 자백간주, 포기는 제외하겠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화해조서, 인락조서, 자백간주, 포기각서는 제외다. 그 말은 화해조서 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얘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누구랑 비교해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화해조서는 아시겠지만 이 법원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확정 판결 난 게 아니라 화해조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사가 불러놓고 뭐라는겨? 야, 니네 끝까지 가면 둘 다 좋은 꼴 못 보니까 좋은 말 할 때 둘이 화해해라. 서로 인정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가 둘이 그러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거는 조정해가지고 화해해가지고 둘이 각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하는 거지 정식적으로 판사가 확정 판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얘는 객관적인 취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걔는 뭐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 그 말은 누구랑 비교하겠다? 그쵸. 얘랑 비교해서 항상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표할 때 제일 기본은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근데 이건 복잡하게 갈 거 없다. 뭐다? 이게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이 금액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그렇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는데 또 뭐가 있다는 거요? 또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인 국수 공판장 검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누구랑 똑같다? 그죠? 신고가액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누구랑 비교해라. 그죠?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결론은 뭐 그겁니다. 설명은 길지만 6개만 기억하면 돼. 국수 공판장 검증만 예외다. 나머지는 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국수 공판장 검증 그랬더니 국 외워놓고 국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것만 외우면 안 돼요. 국수 공판장 국이 뭐니 국 무슨 국이요? 동태국인지 명태국인지 미역국인지 알아야지. 그냥 국만 외워놓고 야 국이 다 똑같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수 그러면 우리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수할 때 수입 이렇게 안 나와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라고 나와요. 근데 뭐래? 국수 이렇게 외웠는데 수가 없는 거예요. 국외 이렇게 나왔어. 얘 틀렸네. 이러면 안 되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까지 해가지고 뭐 국수 공판장 그래 나중에 나오니까 수는 없으니까 얘는 틀렸어 이러면 안 되고 공판장 그죠? 장도 뭐예요? 장이 뭐야? 장이 무슨 장인지 알아야죠. 오일장인지 무슨 장인지 뭐 소전지 뭐래 알아야지. 법인 장부할 때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이 무슨 장이다? 법인 장부를 말하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냥 외워놓고 나중에 장 그랬더니 법인은 나오는데 장은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검증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증.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러분 공부하시면 모든 과목들이 뭐 암기 같은 걸 때 저희는 뭐 끊어 외우는 게 많진 않아요. 세법은. 근데 뭐 중개사법이나 막 기타 과목은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앞잡다가 외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외우긴 외웠는데 걔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걔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울 때 잘 외워야 돼요. 그죠?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국만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다? 그럼 이미자라고 외워야 되는데 그냥 미자라고 외우면 안 돼요. 미자라고 외웠다가 시험 봤더니 뭐라고 그래? 다음 중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사람은 해죠? 1번 미자, 2번 숙자, 영자, 경자, 말자 이렇게 하면 미자 쓰려고 했는데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고 뭐 1번 오미자, 구미자, 채미자, 뭐 삼미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떡할 거야? 이름은 미자라고 외웠는데 내가 원하는 건 미자냐, 영자냐, 숙자냐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시험은 이미자, 오미자, 삼미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다 미자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지. 그냥 대충 외우고 나서 나중에 정작 외워놓고 문제를 못 풀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알겠죠 스스로. 그죠? 자,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증. 그죠? 국가, 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다음에 공매, 경매, 판결문. 장은 뭐라고요? 법인 장부로부터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증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수업을 듣는 한은. 왜? 이거 뭐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맨날 국수 공판장 어쩌고 맨날 하니까.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도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은 요게 기본이고 우리 프린트에도 뭐 그다음에 나머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거기들은 뭐 나중에 본강이 들어가서 공개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뭘 기억하시면 된다?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차이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나 실제 취득 금액은 국수 공판장 검증이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제 뭐냐면 재산세는 자,
보세요. 이 재산세는요, 얘가 보유세거든요. 보유세. 얘는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계속 1년 보유, 2년 계속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죠. 왜? 보유한 거니까 거래 금액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아니 거래 금액이 없는데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고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 나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과세권자인 해당 시군구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뭘 보내줘? 그렇죠.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보통징수.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재산세는 그러니까 우리 세금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어요. 신고납부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보통징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건 다 보통징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근데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 언제까지 내라. 그럼 다 보통징수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취득세 같으면 내가 취득을 했으니까 내가 취득한 금액을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럼 걔가 과표가 되는데 재산세는 내가 거래 금액을 신고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럼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세권자도 금액을 몰라요. 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근데 걔는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금액이 없단 말이지. 세금은 걷어야 되겠고 거래 금액은 없고. 자,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뭐한다? 매년 결정해서 공시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공시가격 그랬잖아요. 그 공시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유세는 세금이 나와요. 그럼 재산세는 아까 공시가격이 우리 전 시간에 했죠? 용어가 두 개 있다 했죠? 하나는 뭐다? 기준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시가표준액 그랬죠? 생각 안 나시죠? 괜찮아요?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전 시간에 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1시간도 지났는데. 원래 듣자마자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강의 갔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막 고민이래. 벌써부터 며칠 됐죠? 3일인가 됐대. 하고 나온지. 왜요? 그랬더니 제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자기만 바본 것 같대. 왜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은 알아듣는 것 같다고 다 대답도 하는 것 같고 막 다 보면 알아듣는데 이렇게 한대. 근데 자기는 3일 됐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그래서 자기가 좀 뭐 자기가 많이 부족한가 보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옆 사람 뭐 합니까? 옆 사람들이 옆 사람 이렇게 보면 막 선생님 설명할 때 막 뭐 이런데 막 이래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한대. 여러분 그게 지금 저게 뭔 얘기인지 안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 뭔 뜻이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안다는 의미가 아니야.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지. 그걸 막 듣자마자 처음에 알아듣고 이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천재지. 근데 그분은 뭐 벌써부터 뭐 3일 됐다는데 막 와가지고 막 걱정났어. 내가 이거 공부를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나만 바본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 천재게. 그렇게 되면.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저도요. 근데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땄단 말이죠. 저도 똑같이 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뭐 확인은 안 됐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제가 37개 맞았거든요. 3개 틀렸어요. 100명 보면요. 공법 37개만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니까 제가. 근데 똑같아요. 처음 들 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미쳐버리는 거야. 제가 공부를 왜 했게요? 수업을 듣는데 한 달을 들어, 2달을 들었는데 도대체 제가 앉아서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네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도대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아는 게 없고 머리에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하는 얘기를 알아는 들어야 되잖아. 근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짜증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막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한두 달, 3달, 4달, 5달 걸려요. 근데 무슨 뭐 일주일 듣고 한 달 듣고 말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런 얘기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나 열심히 하세요. 핑계 대지 말고. 그렇죠? 누워서 듣지 마. 동영상은 맨날 타다 피곤하면 의자 제끼고 뒤로 이렇게 듣다가 잠이나 자고 그러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얘는 보유세니까 뭐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지방세잖아요. 그럼 그 용어 아까 뭐라 했죠?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고? 시가표준액. 그쵸? 그 얘는 뭘로 가? 그쵸?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라겠죠? 매년 6월 1일이에요. 얘는 뭐라 그래요? 매년 6월 1일 우리가 이걸 과세 기준일 그래요. 그죠?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지. 재산세는 그냥 시가 표준액 하는 거예요. 공시가격으로 세금 계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프랜카드 붙는다 했잖아요. 뭐 토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뭐 개별 주택 가격 뭐 공동주택 가격 공시한다고 해서 프랜카드 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해당 시공 결정했으니까 이걸로 니네가 세금 부과할 거니까 니네가 지금 와서 빨리 와서 열람해보고 확인해보고 네가 불만 있으면 나한테 이의 신청해라 그런 얘기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요금액 그대로 내가 뭐 하겠다. 재산세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공시가 계속 올라가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리죠. 그죠? 올해 10만 원 쓰면 내년에 10만 원 안 가죠. 보통 계속 올려요. 왜? 올라가야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와서 네가 불만 있으면 얘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불만 없어 얘기 안 하면 그냥 그걸로 그대로 가겠다. 이게 원칙이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칙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으면 절대로 원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원칙이 시가 표준액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 여기다가 이런 게 있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법으로 비율을 정해주고 그 일정 비율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죠. 과거에는요. 이 지방세 부과할 때 세금 어떻게 냈었냐면 얘가 만약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요. 여기다 무조건 50% 곱했어요. 무조건 지방세는. 그래서 얼마? 5만 원. 이것만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시가격이 10만 원인데 재산세가 1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라 50%에서 5만 원만 세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언제?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50%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야, 이거를 안 되겠다. 보유세를 높여야 되겠다. 보유세를. 그럼 보유세가 두 개잖아요.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예요. 종합부동산세 그때 생긴 거고, 그죠? 그러면 보유세를 어떻게 높여?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거 있죠, 이거 비율. 50%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거를 바꾼 거예요. 이게 1년에 5%씩 올라가도록 바뀌었어요. 법으로. 그러면 올해는 50% 되고 내년에는 55%, 다음 년도 60%, 65%, 70%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금액이 올해는 5만 원, 내년은 5만 5천 원. 이게 안 올라도 이 비율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법을.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왜? 아니, 부동산 경기가요. 막 계속 안 좋아요. 막 경기는 계속 떨어져. 근데 재산세는 점점 높이 나와. 왜? 비율이 자동 올라가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거. 불합리하죠. 왜? 아니, 지금 막 부동산 경기 바닥을 치고 있는데 막 재산세는 계속 많이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야, 이거를 막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지 말고 비율을 정하자. 어떻게?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그 시장에 맞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그거를 그때 정해서 적용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70, 80 이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놓고 시장 상황이 좋으면 비율을 높이고 경기가 안 좋은 비율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좀 공정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시장 상황을 반영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뭐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자, 근데 이때 비율은 자, 어쨌든 100%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100% 다 내야 되는 거야. 근데 100%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뭘 해주느냐? 부동산만 해줍니다. 부동산. 재산세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그중에서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만 혜택을 주고 선박, 항공기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걔는 혜택을 안 줘. 그러니까 이 비율을 곱하는 건 부동산이 뭐만? 토지와 건축물과 뭐만? 주택만 이 비율을 정합니다. 비율을. 그래가지고 이 비율을 정하는데 얘네들은 비율이 예를 들면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 안에서 정하고 주택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에서 진짜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우리 세법에서
우대금, 왜 은행도 우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대금리 특별 대우 받는 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만 특별 대우를 해줘요. 왜? 서민생활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비율인데 이 주택은 비율이 더 낮아요. 그죠? 얘는 좀 더 내고. 현재 비율은 얘네가 70%고요. 얘네가 60%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정하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80이 될 수, 90이 될 수도 있고요. 나빠지면 5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얘는 70, 얘는 60 해놓고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이거 올려버리면 가만 안 있죠. 세금 많이 걷는다고. 낮추면 세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안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파리 대책 이후에 정부 뉴스 같은 거 보시면 파리 대책이 뭐라고 그래요?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만약에 그래도 약발이 안 먹히면 마지막에 뭐라고 잘 나와? 보유세를 건든다고 그래요. 보유세. 그 보유세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세하고 종부세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거야. 그럼 높인다는 뭘 해요? 이런 거 비율을 높이는 거죠. 현재는 얘가 70, 60이잖아요. 그럼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90 막 90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럼 더 많이 나오죠. 그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나오고 세금 부담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세금 많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럼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 보유세 높이는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이렇게 하다 안 되면 보유세 어쩌고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주택이 시가 표준이 10만 원이었다. 그죠? 그럼 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면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주택이니까 몇 프로를 곱한다는 거요? 그렇죠. 여기다가 60%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6만 원. 그럼 얘는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 이 6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누구만 적용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만 이걸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가 표준의 100% 다 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외는 얘네만 예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합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재산세 과표가 별거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개인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이게 다인데 시험에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틀려요. 왜? 기본 개념 이해를 못하는 거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지금 초장기 너무 얘기하면 이것도 지금 막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얘는 재산세는 무슨 세니까 보유세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내가 뭘 못한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죠? 그래서 뭐한다? 과세권자가 거래 금액 없으니까 뭘로? 지네들이 알아서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뭐가 과표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얘는 항상 6월 1일 기준이니까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인데 거기 예외적으로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게 있는데 얘는 누구만?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만 곱한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막 지금 기억해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이걸 막 다 외워야 돼. 성질에는. 그러면 안 돼요. 들으면 난 이해를 해야 돼. 이러면 이 공부 못 한다니까.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제가 어제 김장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주변에 있는데 오셔서 동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학원 강사한다니까 이제 뭐 얘기하다가 무슨 강사에서 무슨 학원이라 해서 공인중개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아는 지인 친척 중에도 그죠? 뭐 이렇게 수많은 똑똑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공부를 했대요. 이제 50대 뭐 초반인가 중반이래. 그러면서 자신감 딱 붙어가 딱 했는데 1년 뒤기 열심히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저기도 아는 저기도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떨어졌던데 그 시험이 어려운가 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이 시험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어느 정도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 근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쉽게 보면 이게 떨어져요. 이 공부가.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안 쓰잖아. 머리를 사용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이 대학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면 머리 씁니까? 안 쓰죠. 저도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왜? 강의 안 하면 제가 머리를 언제 쓰겠어요? 가끔 집에서 언제 써? 집에서 못 박을 때 망치가 없어. 그때 이 머리 그때 한번 쓰는 건 못 박을 때 쓰고 이 외에는 쓰질 않는다니까 머리를. 그러다가 갑자기 못 박는 요 쓰던 머리를 가지고 공부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누구나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막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생각. 내가 왕년에 공부 좀 했다. 왕년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했지. 왕년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몸 봐봐. 지금 몸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을 때 뭐라 그래? 쭈그시고 앉을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안 앉죠? 뭐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 있죠?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앉을 때 그냥 이러고 앉아. 일어날 때도 이 소리 내요. 왜 그래? 나이 먹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야 힘들다는 거지.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들은 일어날 때 그런 식이 안 하는데 뻘떡뻘떡 일어나잖아. 저도 그래요. 저도 갑자기 앉을 때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앉을 때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앉는다니까? 나이가 훅 한 거죠. 몸이 옛날하고 틀리죠. 당연한 거지. 머리도 똑같아요. 근데 머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쓰면 좋아져요. 쓰면 좋아져.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안 쓰던 머리니까. 그러니까 막 이걸 막 욕심부려가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뭐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것만 계획해도 얘는 적어도 재산은 뭐는 아니다. 신고는 할 수 없다. 왜? 보유세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신고는 못한다. 신고가액은 갈 수 없다. 그래서 뭐 보유세니까 공시가격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감을 잡으면 돼요. 지금 들었을 때 얘는 왜 시가 표준 하냐. 그게 그렇지. 걔는 당연히 이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만 인정이 되면 되는 거야. 그 정도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니에요.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양도세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다른 애들은 계산을 안 해요. 근데 양도세 과표는 순서가 있어요. 계산 순서가 있어요. 이 계산 순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과표 계산 순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서를 꼭 외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죽으라고 안 해옵니다. 많지도 않아요. 이 순서를 꼭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달라요. 재산세처럼 뭐 시가표준, 뭐 취득세는 신고가 이게 아니에요. 얘는 왜?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양도세는요. 여러분 양도세 이름이요. 양도세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양도가 왜? 파는 거죠. 내가 팔았어요. 자, 팔았다고 다 세금 내는 건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그쵸? 이렇게 돼 있잖아. 소득세. 뭔 얘기야? 내가 팔아가지고 뭐 소득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야. 즉 남는 게 있을 때만 세금을 낸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차익이라고 그래. 차익. 그러니까 양도를 해서 차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지 내가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억에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죠. 왜? 살 때 11억에 샀어요. 살 때 11억에 사가지고 이번에 10억에 팔았어. 팔았잖아. 10억에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세금 안 내죠. 항상 남아야지 세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옛날에 산 금액이 있고 지금 파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남았을 때 세금을 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파는 금액이 얼마인데 내가 들어간 원가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가를 빼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빼주고 뭐 빼주고 얼마 남았어? 그럼 이 금액이 얼마 세금을 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계산 순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일단 팔을 때 낸다 했죠? 그럼 파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파는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뭘 빼죠? 경비는 빼줘야지.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물건 사러 가잖아요. 장날. 그럼 물건 살 때 이거 얼마 2만 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깎아주라고 죠. 그러면 깎아주면 막 서로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 안 깎아주면 그럼 차비는 빼줘야지. 차비는 여기까지 온 차비는 알아서 내가 차비 빼줄게 2,000원 이러잖아요. 그럼 얘도 뭐요? 샀어. 근데 내가 뭐요? 이걸 취득할 때, 살 때, 팔았지만 살 때 들어간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비를 빼줘야지. 그래서 여기서 뭐요? 내가 이거 살 때 들어간 경비를 빼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필요 경비. 자, 이때 필요 경비가 뭐가 있냐면 내가 취득한 금액 있죠. 산 금액에다가 또 뭐가 있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비. 이걸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파는 금액에서 이 경비를 빼주고 남으면 세금을 내요. 남는 걸 뭐라고 그래? 양도차익이라고 그래요. 양도차익. 말 그대로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경비는 내가 취득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지출된 비용 중에 그 필요 경비를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사셔서 베란다 확장 공사할 수 있죠. 그죠? 취득할 때 1억에 샀어요. 근데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공사하면 1억이 1,000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그 베란다 확장 공사한 비용이 있죠. 1,000만 원. 그것도 영수증편부에서 입증하면 그것도 나중에 팔 때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자본적 지출이고, 양도비는 이제 뭐겠어요? 이거는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죠. 예를 들면 뭐예요? 중개사 수수료 뭐 이런 것들 있죠.
공증비 이런 것들, 그죠? 내가 중개 수수료 1,000만 원 줬어. 그럼 그것도 영수증마다 첨부하면 다 빼줍니다.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파는 금액에서 그 해당 필요한 경비를 빼서 뭐가 생기면요?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 낸다 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도 차익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그죠? 자,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10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10원짜리 하나면 아이스 케이크 4개를 줬어요. 아이스 케이크 4개를.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에 아이스 케이크를 장날 4개를 사잖아요. 그러면 아이스 케이크가 통 보면 4개 사면 여름에 빨리 녹잖아요. 그러면 그 4개를 녹기 전에 양쪽 손에 2개씩 끼고 4개를 끼고 녹기 전에 먹잖아요. 그럼 양쪽 걸로 막 먹어요. 다 먹고 나면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바로 이빨 뽑으러 가면 돼요. 왜? 그 4개 먹고 나면 이거 얼죠. 급하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비가 돼. 순간. 그럼 꼭 우리 마취했을 때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되죠. 10원이면 아이스 케이크 4개를 줬단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죠? 뽀빠이 하나가 10원이고 자야가 20원이었어요. 그죠? 막 그런 게 있어요. 라면 하나에 30원, 40원 할 때고 막 이럴 때니까. 아, 그때 제가 6.25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10원의 가치가 굉장히 컸죠. 물가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전 10원짜리 째까는 2만 원 좀 해주잖아요. 그 10원짜리 떨어지면 죽지도 않습니다. 500원짜리 떨어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500원 떨어진 걸 급 주술라면 어떻게 돼? 주변 눈치도 봐야 되고 살짝 밟았다가 몰래 내 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집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급하게 주다가 허리 삐끗하면 약값이 더 들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틀린 거죠. 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그 자산이 내가 토지를 10년에 샀어요. 그 10년 동안 가격이 올랐잖아요. 토지 가격이. 그럼 올른 만큼 세금을 내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다? 토지가 순수하게 자산의 가치만 증가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물가도 같이 올라간 게 거의 반영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은 내가 실질적인 자산 증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분을 빼주겠다는 거야. 그게 뭐다? 이름이 여기서 장기간 보유했을 때, 그죠? 그 물가 상승분을 빼주겠다. 그게 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 그래요. 그죠? 들어보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걸 뭐라 그래? 양도 소득 금액 그래요. 양도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차익이 나면 거기서 그걸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장기간 일정 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내가 넣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름을 그대로 보면 해석해 보면 장기간 뭘 하래? 보유를 하래. 보유. 이걸 받으려면 장기간 보유했을 때만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장기가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해주겠죠. 그럼 보유기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장기 보유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되면 안 해줘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특별공제라고 돼 있죠? 특별공제. 자, 특별공제 뜻이 뭐예요? 너도 해주고 너도 해주고 너도 해주고 이건 특별히 아니죠. 특별은 뭐야? 말 그대로 특별히 너만 해준다. 다 안 해주고 너만 해준다. 예를 들면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해줘? 자, 나는 내가 만약에 충청도를 그럼 여기서 다 전국에 다 사람 다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고향이 충청도인 사람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왜? 다 안 해주고 너만. 제가 충청도니까 그죠? 그럼 충청도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중에서 안경 쓴 사람만 해주겠다. 왜? 제가 안경을 썼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도 3년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도 양도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죠? 한정을 했고 너만 해주겠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다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무조건 되죠. 당연히 보니까 주택도 됐고 그죠? 얘네들은 기본으로 되는 거야. 몇 년 이상 보유하면 그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그러니까 그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럼 양도소득금액 나오죠. 그 얘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보유도 해야 되고 공제도 다 안 해주고 일정 부분 정해진 애들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없이 누구나 다 해준다 해서 뭐가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기본이 뭐예요? 기본은 차별 없이 너도 해주고 너도 다 해주겠다는 거지. 말 그대로 기본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주니까 공제 금액이 상식적으로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적죠. 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다 안 해주지. 얼마 안 되니까 너도 해주고 너도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순서. 별거 없죠. 근데 이걸 못 외운다. 이걸 못 외운다는 얘기는요. 많아서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야. 성의가.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걸 안 외워. 얼마나 성의 없어 이걸 안 외워.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요. 순서 물어보 순서 여기서.
예를 들면 양도가액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면 양도소득금이 이렇게 돼요. 문제를. 맞아 틀려? 틀렸거든요. 왜?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차익에서 장기부여 해보자 양도소득. 근데 이걸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근데 되게 쉬운 문제지만 저 순서 모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풉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온다. 이 순서만 가지고 여러 개 나와요. 문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할 일 없이 여러분한테 이거 외우세요. 여기서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걸 외우라는 거야.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외우라는 건 죽으라고 안 해오고 어디 하지 말라는 거 이상한 것도 해가지고 나중에 막 질문 올리고 그래요. 뭐 시험 때 관계도 없는 거. 걔가 엄청 중요하면 계속 얘기를 하죠.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잖아. 얘는 안 외워. 그리고 이상한 걸 외워. 그거 잘 몰라. 그러니까 질문 올려. 그게 말이 되냐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강조하는 걸 일단 해야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걔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와, 많지도 않죠. 파른 금액에서 차비는 빼주니까 경비 빼주고 뭐 하면 된다고? 남았을 때 세금을 내요.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내면 오랫동안 보유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은 명목상 소득이기 때문에 그걸 빼주겠다 해서 장기간 보유하면 다 안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양도소득금이 나오면 차별 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해주겠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표. 이게 끝이에요. 이걸 근데 많다 적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이건 순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그럽니다. 자, 시험은 어떻게 나와? 일단 얘가 이 필요 경비 있죠? 필요 경비 항목이 나와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에 뭐라고 나와요? 다음 중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걸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필요 경비. 올해도 언급이 됐죠. 올해도. 그죠? 작년에. 언급됐고. 그러니까 요거 그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죠. 장기부여 특별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도 문제 잘 나와요. 얘도 그냥 내는 거예요. 얘가 다음 중 장기부여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순서도 물어보고 이 필요 경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 기본 이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순서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지문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왔어. 지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죠. 자, 양도 차익에서 뭐라고요? 장기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 그게 뭐예요? 과표죠. 여기다가 뭘 곱해?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시험 지문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그럼 지문 하나가 나왔는데 지문 하나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 지문을 내가 틀리면 그 문제 하나를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풀어. 지금 제가 처음이라 얘기 안 해서 그러지 여기서 나온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외워라. 그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외우라 했는데 안 외우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막 7월 8월 달 갔는데 그때도 못 외워가지고 그때 가서 막 또 외우고 앉아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다 오늘 수업 듣고 막 오늘 외울 건 없어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말했죠.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뭐 1, 2월 달까지는 뭐 1차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과표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취득세 과표는 신고가액 예외 시가표준액 그다음에 뭐 사실상 이렇게 끝나고 그죠? 그다음에 등록세도 그냥 과표 그래요. 재산세는 아까 시가표준액 그렇고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계산 구조가 나오죠. 계산 순서 나오고 이 세부적인 내용도 양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 과정 안에서 거의 두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8페이지 양도소득세에 보면 거기 순서 나와 있죠. 그 순서 꼭 외워주셔라. 그죠? 우리 프린트에는 뭐 필요 경비 관한 얘기나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쭉 써놨어요. 기본공제 장기부 얘기했는데 이거는 본 강의 들어가면 그죠? 기초 강의가 이제 9강이니까 3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12월 달부터 이제 할 거거든요. 그죠? 그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총론부터 이제 전체적인 걸 다 합니다. 내용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죠? 그때 가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맛보기를 하는 거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몸에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걸 들으면서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 얘가 이렇게 뭐 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금 흘러들은 얘기들이 이제 기본서 강의 들어가면 막 자세히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충격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지금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그죠? 세강 할 때 그 뒤에 세율하고 그다음에 취득시기, 양도시기, 그리고 가산세기와 신고납부 하는 얘기 있죠.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